오늘은 수족냉증, 체온 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자야 되고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종종 양말은 자주 신고 자는 편입니다. 체온 조절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따뜻하게 몸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은 왜 차가운 몸이일까요? 라는 건데, 우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건데요. 몸은 심장의 피가 전체를 돌면서 이 순환이 되어지면서 몸을 데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따뜻한 혈액이 충분하게 모세혈관까지 잘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지나가는 혈액의 양이 적으면 체온이 떨어지게 되겠죠. 충분하게 혈액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모세혈관 순환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뭐 혈액의 양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고요. 또 몸을 데피는 열을 내는 장치, 미토콘드리아의 양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또 음식도 뭐 많이 관여되어져 있는데,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신진대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몸일 경우에 몸이 차가워지죠. 그래서 제일 먼저가 영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화불량이 되어지게 되면 몸을 차갑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더 소화불량이 잘 되지 않는 몸을 차갑게 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소화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단백질이 분해되어지다 마른 물질들이 장을 망가뜨리게 되고, 장이 망가지니까는 장 누수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물질들이 혈관으로 흡수되어져 들어오면 혈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면역세포들, 백혈구, 림프구, 가립구, Tb셀, 매크로파지 이런 것들하고 그 물질하고의 어떤 염증 반응에 의해서 그 염증이 모세혈관을 막고 모세혈관이 자꾸 좁아지니까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따뜻한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니까는 체온이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화불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소화가 잘 안 되니까는 몸이 마른 사람, 체중이 줄어가 있는 사람들은 소화불량이 되어지면은 포도당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영양 성분의 흡수 장애로 인해서 에너지가 적게 생산이 되어지는, 없애야 되는 포도당의 양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렇게 체온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이 적게 들어오면 포도당 대사가 안 되고 포도당이 세포 속에서, 즉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열을 생산하고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데, 이 포도당 대사 부진으로 인해서도 체온이 내려간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공급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에, 즉 흡수 장애로 인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세 번째로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에, 근육량이 부족하면은 근육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양이 적게 되는 것이고, 미토콘드리아 양이 적으니까 열을 내지를 못하는 것이고, 열이 적게 나니까는 체온은 자꾸 내려간다. 그래서 결국은 저체온을 일으키는 첫 출발은 소화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소금이죠. 소금은 세포대사를 촉진시켜주고, 세포대사가 촉진이 되어지니까는 에너지 생산이 잘 되어지고, 에너지 생산이 잘 되니까는 몸은 따뜻하게 되어진다. 그렇지만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 소화도 안 되지만은 세포 대사도 부진해진다. 그래서 당 소비가 잘 안 되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소변의 염 농도를 측정을 해보시고, 소변의 염 농도가 0.9% 이하이면 당 대사가 잘 안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당뇨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영양제를 가지고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건, 첫 번째가 소화가 안 돼서 체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화가 잘 되게 하면 되잖아요.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위산이 부족해서 그렇고, 소금의 염을 가지고 염산의 염을 공급을 하고, 염산의 산은 비타민 C로서 공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소금을 같이 잘 조화롭게 섭취를 하게 되면 소화는 어느 정도 잘 되게 되어진다. 그래도 소화가 불편하시면 또 추가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소화 효소
효소제입니다. 굉장히 싼 소화 효소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먹으면 내 음식물을 이 효소제가 다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제도 같이 먹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키는 데는 소금과 비타민C 소화 효소제 이렇게 하시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어진 것을 흡수를 시켜야 되잖아요. 흡수시키는 영양제, 대표적인 영양제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내 몸속에서 분해되어진 영양 성분들을 둘러싸거나 이 오메가3의 바깥쪽에 영양분을 붙이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줍니다. 흡수를 잘 시켜주는 영양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흡수되어진 영양분을 몸속에서 잘 대사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 대사를 시켜주는 영양제가 글루타치온, 강력한 항산화제죠. 얘가 항산화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내 혈액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세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활성산소에 의한 피해 이런 것을 줄여줄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장 건강 영양제 유산균을 같이 먹어주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줌으로 해서 신진대사를 더 활발하게 해주고 몸이 따뜻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체온 면역이라고 해서 체온을 높여주면 면역이 올라간다. 체온이 올라가면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어집니다. 부교감 항진이 되어지기 때문에 잠이 잘 오게 되는 거죠.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이 릴렉스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된다. 체온이 올라가면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고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어지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죠. 내 몸에 면역세포 중에 과립구하고 림프구가 있는데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어지면 림프구의 숫자가 증가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밤 10시부터 아침 새벽 한 4시까지 체온이 올라가면 이 림프구의 숫자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염증이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염증이 잘 발생하는 것 때문에 몸살 감기가 오게 되고 체온 떨어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체온 올라가면 부교감 신경 항진이 되어진다. 림프구의 숫자가 조절이 잘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면역 조절이 가능해지고 림프구가 많아지면 T셀하고 B셀하고 NK셀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암 환자의 경우에는 체온을 높여주는 게 좋고 그래서 체온을 높여주는 온열 치료를 암 환자들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족 냉증,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특히 림프구 숫자가 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타는 냄새 안 나요? 우리 썸 타는 냄새. 감사합니다.